아우라 그룹의 첫 출근 날. 이하나의 심장은 불안과 희망으로 쿵쾅거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이곳의 전략기획팀 신입사원. 동생의 병원비를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에서 버텨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에 띄는 재능을 감추고 그저 평범하고 성실한 신입사원처럼 보이려 애쓰며 복도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평범한 첫날은 단 몇 시간 만에 거대한 재앙으로 바뀔 참이었다. 이하나 씨, 저기 회의실에 이 서류들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리고 회장님과 손님들께 드릴 차도요. 팀장의 지시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뜨거운 차가 담긴 쟁반과 두꺼운 계약 서류를 함께 들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회사의 심장부, 50층의 스카이 라운지에 위치한 VIP 회의실이었다. 회의실의 유리벽 너머로 숨 막히는 긴장감이 흘러나왔다. 빙하의 황태자라 불리는 젊은 총수, 강태무 회장이 중동의 국부펀드 대표단과 수조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매듭짓는 중요한 협상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하나가 회의실로 조심스럽게 다가갈 때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평범한 사람들이 놓치는 미세한 디테일들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반대편 복도에서 다가오는 호텔 소속 웨이터, 그의 손에는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는 커피포트가 들려 있었다. 회의실 안, 강태무 회장의 사촌이자 회사의 전무인 강지원 이사의 비서가 그 웨이터를 향해 아주 미세하게, 거의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고갯짓을 했다. 웨이터의 동선이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협상 테이블이 아닌 등을 보이고 앉아있는 강태무 회장의 바로 뒤쪽을 향해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금 이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의 결정적인 순간에 만약 저 뜨거운 커피가 회장의 등 위로 쏟아진다면 협상은 중단될 것이고 아우라 그룹은 해외 투자자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될 터였다. 하나의 머릿속에서 모든 정보가 번개처럼 조합되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계획된 사보타주다. 소리를 질러 경고할 시간도, 다른 사람에게 알릴 틈도 없었다. 소리를 지르는 것 자체가 그들이 원하는 소란을 만드는 일이었다.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더 작고 통제된 사고를 일으키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발걸음 각도를 미세하게 수정했다. 웨이터가 마침내 균형을 잃은 척 비틀거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 역시 완벽한 타이밍에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와장창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녀가 들고 있던 찻잔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다. 그녀가 들고 있던 뜨거운 녹차는 그녀의 계산대로 강태무의 얼굴이나 중요한 계약 서류가 아닌 그의 팔과 값비싼 슈트 재킷 위로 쏟아졌다. 그녀의 몸은 커피를 든 웨이터의 앞을 완벽하게 가로막았고 놀란 웨이터는 우뚝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비서들이 허둥지둥 달려 들어왔다. 하나는 바닥에 넘어진 채 겁에 질린 신입사원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필사적으로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강지원 이사와 그의 파벌은 그녀의 어설픈 실수에 분노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스쳐 지나갔다. 커피를 들었던 웨이터는 그 혼란을 틈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렸다. 강태무는 뜨거운 채 팔을 대었지만 그의 반응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고통을 무시했다. 혼돈의 한가운데서 그의 차가운 눈은 오직 바닥에 엎드려 있는 신입사원 이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다. 웨이터를 향했던 그녀의 찰나의 시선, 자신의 몸을 던지기 전에 미세한 경로 수정, 사고를 막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그 통제된 움직임까지. 저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완벽한 요격기였다. 어설픈 신입이 아니야. 전략가다. 대체 누구지? 그의 머릿속에서 의문이 솟구쳤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분한 비서들이 달려와 그의 옷을 닦아내는 동안에도 그의 시선은 하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는 여전히 사과하며 허둥지둥 테이블 위를 정리하는 척했다. 그녀의 눈이 채 살짝 젖은 계약서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이 서류.
3페이지 하단부의 투자 수익률 수치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엎드린 채 거꾸로 된 서류의 복잡한 숫자를 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단 한 번 보고 오류를 지적해낸 것이다. 그것이 강태무에게는 마지막 증거였다. 협상은 잠시 중단되었다. 하나는 굳은 표정의 보안팀장에게 이끌려 회의실 밖으로 끌려 나갔다. 해고.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더 큰 재앙을 막았다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다. 회의실에 남은 강태무는 그녀가 사라진 문을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방금 저 직원 모든 걸 알아봐. 하나도 빠짐없이.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흥미로워하고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지루한 체스판 위에서 가장 흥미로운 조얼 혹은 어쩌면 새로운 퀸이 될지도 모를 말을 발견한 참이었다. 이하나는 아우라 그룹 본사 지하 1층. 차가운 조명만이 켜져 있는 보안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해고를 혹은 어쩌면 그 이상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의 소란과 분노했을 회장의 얼굴,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동생의 병원비 걱정이 뒤엉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자신의 선택이 더 큰 재앙을 막았다는 아주 작은 위안 때문이었다. 그때였다. 보안실의 문이 열리고 회장 비서실의 총책임자인 이 김민석 실장이 들어섰다. 회장의 그림자이자 그룹의 실세 중 한 명인 그의 등장에 보안실 직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김 실장은 그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하나에게로 곧장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다. 이하나 씨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가 이끌려간 곳은 건물의 가장 높은 곳. 오직 강태무 회장만이 사용하는 펜트하우스 오피스였다. 서울의 정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하고 미니멀한 공간. 그곳은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의 중심부처럼 느껴졌다. 강태무는 막 샤워를 마친 듯 새로운 셔츠 차림으로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팔에는 가벼운 화상 치료를 받은 거즈가 붙어 있었다. 사고의 흔적이자 그녀의 죄의 증거였다. 하나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다시 한번 사죄의 말을 꺼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강태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차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대신 아까 그 계약서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쑤시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중립적이었다. 어떻게 알았지? 하나는 당황했다. 네, 그게 제가 경황이 없어서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강태무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거꾸로 된 서류를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봤어. 설명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해답을 요구하는 과학자의 그것과 같았다. 다그치는 어조, 그것은 시험이었다. 하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지극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4페이지의 예상 투자 수익률은 2페이지에 명시된 초기 투자금 대비 5페이지의 리스크 변수 값을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아마 이전 버전의 리스크 변수 값을 그대로 적용한 단순 계산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모든 페이지의 핵심 숫자를 단 한 번 보고 완벽하게 기억하고 분석해낸 것이다. 강태무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마침내 그녀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하나 씨의 전략기획팀 배속은 오늘부로 종료되었어. 하나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역시 해고구나. 내일부터 회장 비서실로 출근하도록 내 직속 비서로 내게 직접 보고하게 될 거야. 하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다. 네, 하지만 왜? 저는 이제 막 입사한 신입이고 오늘 큰 실수를 강태무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읽을 수 없는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아주 희미한 흥미와 같은 빛을 본 것 같았다. 당신은 실수를 한 게 아니야. 선택을 한 거지. 그리고 내 전문팀 전체가 놓친 것을 당신은 찾아냈어. 나는 실수를 포상하지 않아. 나는 가능성을 포상하지. 그는 책상 위에서 새로운 근로 계약서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전 연봉의 3배가 넘는 액수가 적혀 있었다. 이건 부탁이 아니야, 명령이다. 차를 쏟은 신입사원이 회장 직속 비서로 초고속 승진했다는 소문은 다음날 아침 회사 전체에 산불처럼 번져나갔다. 사내 게시판과 메신저는 폭발했다. 직원들의 반응은 충격과 불신, 그리고 노골적인 질투로 가득했다. 저 여자, 도대체 정체가 뭐야? 회장님한테 꼴이라도 친 거 아니야? 어리바리한 척하더니 알고 보니 여우였네. 수년간 열심히 일해온 우리는 뭐가 되는 거지? 이건 우리 모두에 대한 모욕이야. 특히 강지원 전무와 그의 파벌의 반응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의심과 경계심이었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 변수를 이해할 수 없었다. 강지원 전무는 자신의 부하에게 지시했다. 저 계집애, 눈 하나 깜빡이는 것까지 전부 다 감시해. 강태무가 새로 들인 애완견인지 아니면 우리를 노리는 스파이인지 알아내야겠어. 그 모든 소문의 중심에서 하나는 자신의 새로운 자리에 앉아 있었다. 회장실 바로 옆에 위치한 이전 사무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 책상 위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발급된 법인 카드와 회사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오피스텔의 열쇠가 놓여 있었다. 동생의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는 꿈에 그리던 안정적인 직장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 대신 차가운 불안감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굳게 닫힌 강태무의 집무실 문을 바라보았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그는 정말로 자신에게서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이 총가에는 달콤한 포상이 아니라 아름답지만 차가운 금박을 입힌 새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강태무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어 깊은 경계심에 휩싸였다. 회장 비서실에서의 첫 몇 주는 이하나에게 혹독한 신고식과도 같았다. 그녀를 향한 총애는 그녀를 회장의 방패막이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모든 질투의 관역으로 만들었다. 비서실의 다른 직원들은 그녀에게 교묘한 방식으로 따돌림을 가했다. 중요한 회의 일정을 일부러 알려주지 않거나 엉뚱한 정보를 전달하여 그녀를 공영에 빠뜨리려 했다. 그들은 하나를 운 좋게 회장의 눈에 띄어 낙하산으로 내려온 어리석은 신데렐라 취급했다. 강태무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모르는 척했다. 그는 여전히 차갑고 거리를 두었으며 대부분의 지시는 김 실장을 통해 전달했다. 그가 하나에게 시키는 일들은 겉보기에는 중요도도 없고 의미도 없어 보이는 잡무들이었다. 첫 번째 임무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외부 계약서 원본을 재정리하여 아카이브에 보관하는 것이었다. 먼지 쌓인 창고에서 수만 장의 서류와 씨름해야 하는 인내심을 시험하는 고된 작업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저 날짜와 회사 이름, 순서대로 정리하고 끝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는 달랐다. 그녀는 단순히 서류를 정리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서류를 읽었다. 그녀의 비상한 두뇌는 수만 장의 서류를 한 권의 책처럼 빠르게 스캔하고 그 안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처럼 저장했다. 그러다 그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다. 강지원 전무의 측근이 사장으로 있는 특정 자회사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일관된 회계적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10년 동안 쌓인 그 작은 오류들을 모두 합치자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증발해 있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거창하게 보고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정리가 끝난 마지막 서류 상자 위에 통계적 특이사항에 대한 개인적 소견이라는 제목의 간결한 메모를 붙여놓았을 뿐이다. 김 실장은 그 메모를 조용히 강태무에게 전달했다. 강태무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자신의 첫 번째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한 새로운 무기에 대한 차가운 만족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시험의 난이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그는 하나에게 최근 몇 년간 실패했던 여러 해외 사업 제안서들의 원본 데이터를 던져주었다. 이 사업들이 왜 실패했는지,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표면적으로는 신입사원에게 주는 과분한 기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데이터 더미 속에는 그가 진짜로 그녀에게 분석을 맡기고 싶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무렵 추진되었던 부패한 부동산 프로젝트의 분식회계 데이터 파편들을 몰래 섞어 넣었다. 그녀가 사업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숨겨진 독초의 흔적까지 발견해낼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강태무가 하나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것처럼 보이자 강지원 전무는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 그는 회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하나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다. 그의 접근 방식은 노골적으로 오만하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그녀의 신분 상승을 조롱했다. 내 사촌 눈에 들어서 팔자 한번 고쳐보나 착각하지 마. 넌 그냥 잠깐 가지고 노는 장난감일 뿐이니까. 주제 넘은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는 은근한 협박으로 그녀를 떠보았다. 요즘 회장님께서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더군. 여기서 오래 살아남고 싶으면. 회장님의 기분이 어떤지 내게 미리 알려주는 게 현명할 텐데. 그것은 그녀를 스파이로 포섭하려는 명백한 회유이자 협박이었다. 하나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무님, 제 의무는 회장님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회장님의 업무에 대해 다른 분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강지원을 놀라게 했고 동시에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장난감이 아닌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하나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강태무가 던져준 데이터와 씨름하고 있었다. 사방에서 옥죄어오는 압박감,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 그리고 알 수 없는 의도로 자신을 시험하는 수수께끼 같은 상사.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데이터에 집중했다. 보고서를 분석하던 그녀의 눈이 한 부분에 멈췄다. 실패한 해외 사업 제안서들의 데이터와는 전혀 상관없는 기묘하고 반복적인 계좌 번호와 자금 아이체 기록들. 마치 깨끗한 쌀 속에 섞여 들어간 독초의 씨앗처럼 그녀의 분석가로서의 본능이 위험한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던져진 이름 없는 조리였다. 하지만 그녀의 적들은 알지 못했다. 그 조리. 이제 서서히 게임의 판도를 읽기 시작했다는 것을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던 강태무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가 던진 미끼를 그녀가 완벽하게 물었다. 강지원 전무의 눈에. 이하나라는 존재는 이제 단순한 눈엣 가시를 넘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협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촌이자 경쟁자인 강태무가 저 평범한 계집애를 비정상적으로 총애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저 계집애가 강태무의 곁에 있는 한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점. 그는 부하들을 시켜 하나를 위한 덫을 놓았다. 기업 스파이라는 한 번 걸리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치명적인 덫을. 계획은 간단했다.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신규 프로젝트 기획안이 담긴 USB를 하나의 책상 위에 몰래 올려둔다. 그녀의 컴퓨터 접속 기록을 조작하여 그녀가 파일을 복사한 것처럼 꾸민다. 그리고 그 정보를 경쟁사에 흘린 뒤 내부 감사팀에 회장실 내부의 스파이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한다. 모든 증거가 회장의 총애를 등에 업고 갓 입사한 의심스러운 신입사원 이하나를 가리키도록 어느 날 오후 하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지원의 하수인은 계획대로 USB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자리에 돌아온 하나는 자신의 것이 아닌 USB를 발견하고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과거 첫 직장에서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역으로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던 끔찍한 기억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의 직감이 이 작은 USB가 재앙의 씨앗임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USB를 자신의 회사 컴퓨터에 꽂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대신 보안팀의 연구실에 있는 외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된 샌드박스 컴퓨터를 이용해 그 내용물을 확인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극비 프로젝트 기획안이었다.
함정이다. 그녀는 이 사실을 직접 보고했다가는 왜 그 USB가 당신 책상 위에 있었나? 라는 의심을 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USB를 들고 곧장 강태무가 아닌 김 실장에게 찾아갔다. 실장님, 제 책상 위에서 발견된 USB입니다. 정체불명의 파일이 들어있어 회사 보안 규정에 따라 즉시 보고 드립니다. 제 업무용 PC에서는 절대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군더더기 없이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했다. 강지원은 하나가 미끼를 물었다고 확신하고 계획의 다음 단계를 진행했다. 정보는 경쟁사로 유출되었고 익명의 제보가 내부 감사팀에 접수되었다. 아우라그룹의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강지원 전무는 비통한 표정으로 이번 정보 유출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리고는 모든 증거 조작된 접속 기록과 유출된 정보가 회장실의 신입사원 이하나를 가리키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마치 대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악역을 맡은 사람처럼 회사의 보안을 위해 그녀의 즉각적인 해고와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증인으로 불려 나온 이하나에게 쏠렸다. 그녀는 혼자였고 작고 연약해 보였다. 이하나 씨, 할 말 있습니까? 차가운 질문에 하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자신이 USB를 발견하고 즉시 김 실장에게 보안 위험으로 보고했던 사실을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진술했다. 모든 시선이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릴 강태무에게로 향했다. 강지원은 강태무가 자신의 애완견을 제 손으로 내쳐야 하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강태무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이 회의실 전체를 짓눌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도 차가웠다. 강지원 전무, 회사 보안에 대해 이토록 염려해주니 칭찬할 만하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가운 미소와 함께 말을 이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진짜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영상, 강지원의 부하 직원이 하나의 책상 위에 몰래 USB를 올려놓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두 번째 자료,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기 몇 시간 전에 하나가 김 실장에게 USB를 보고했던 내용이 담긴 시간 기록이 찍힌 공식 보고서, 그리고 마지막 자료, 사이버 보안팀의 추적 보고서. 정보가 유출된 IP 주소는 회장실이 아닌 바로 강지원 전무의 부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였다는 충격적인 사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태무는 자신의 사촌을 그의 덫으로 완벽하게 역공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보시다시피 정보 유출은 제 사무실이 아닌 보안이 허술하고 어쩌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부서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강지원 전무, 그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 심각한 보안 유출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강지원은 구석에 몰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그의 어린 사촌의 손에 놀아난 것이었다. 회의는 끝났다. 하나는 무죄가 증명되었다. 강지원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고 이제 내부 감사팀의 공식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 강태무의 총애는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방패임이 증명되었다. 그는 회사 전체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하나를 건드리는 것은 바로 나, 강태무를 건드리는 것이라고. 회의실을 걸어 나오는 하나의 등은 굳건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회장의 기묘한 친절은 변덕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이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 자신은 체스판 위의 조리였지만 왕이 직접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조리였다. 그리고 그녀는 방금 자신의 첫 번째 전투에서 살아남았다. 이사회에서의 승리 이후 회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하나를 향했던 노골적인 경멸과 질투는 이제 두려움이 섞인 존중과 조심스러운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설픈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회장님 사람. 그것이 그녀에게 붙은 새로운 꼬리표였다. 하지만 하나는 이전보다 더 깊은 고립감을 느꼈다. 회장의 보호는 달콤한 선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그녀를 옥죄어 왔다. 그날 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퇴근하고 거대한 빌딩에 정적이 내려앉았을 때였다. 강태무가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이전의 만남과는 다른 무겁고 개인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강태무는 말없이 평소에는 뒤로 돌려져 있던 책상 위에 액자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젊고 따뜻하게 웃고 있는 강태무와 인자한 미소의 중년 남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 선대강 회장이었다. 선대강,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그는 서두 없이 자신의 과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사인은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성 심장마비였어. 아버지는 똑똑하고 좋은 분이셨지만 어쩌면 사람을 너무 잘 믿었는지도 몰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오직 김 실장 외에는 단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의심을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드러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게 단순한 심장마비였다고 믿어본 적이 없어. 나는 아버지가 죽음으로 내몰렸다고 생각해. 혹은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억눌러온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약점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거대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는 자신의 메인 컴퓨터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금융 데이터가 떠 있었다. 이게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부동산 프로젝트의 진짜 모습이야. 그리고 이건 그가 화면의 한쪽, 교묘하게 숨겨진 자금의 흐름을 가리켰다. 그 프로젝트의 잿더미 위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비자금이지. 그가 수년간 모아온 증거들이었다. 암호화된 파일, 유령 회사의 계좌 번호, 암호로 가득한 장부들. 그는 자신의 삼촌인 강만석 회장과 그의 아들 강지원 전무가 이 비자금을 이용해 회사 내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고 자신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마침내 강태무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회장의 것이 아니었다. 함께 싸울 동지를 구하는 한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내 팀은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는 있지만 패턴을 읽지는 못해. 데이터는 너무 방대하고 조각나 있어. 그들은 거대한 노이즈의 산 속에 자신들의 진짜 전략을 숨겨두었지.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 거꾸로 된 서류 속의 오류를 받고 10년치 계약서 속의 이상 징후를 찾아냈지. 내겐 당신의 눈이, 당신의 머리가 필요해. 그의 제안은 명확했다. 이건 업무 지시가 아니야. 개인적인 부탁이야. 이건 위험한 일이야.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방해가 되는 사람은 누구든 망설임 없이 파괴해버릴 인간들이야. 거절할 권리는 충분히 업에 있어. 만약 거절한다면 나는 당신이 이 회사에서 조용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지. 다시는 누구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거야. 하나는 인생을 뒤바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두려웠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아픈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강태무를 생각했다. 그는 자신을 함정에서 구해주었고 지켜주었다. 그는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거대한 악과 홀로 싸우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정의감이 그의 싸움에 공명했다. 이것은 또한 자신의 진짜 능력을 세상의 어두운 곳이 아닌 빛을 위해 사용할 기회였다.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전사로 일어설 기회. 오랜 침묵 끝에 하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서렸던 두려움은 새로운 결의의 찬 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만약이 아닌 연재라는 질문. 그 한마디가 강태무가 듣고 싶었던 모든 대답이었다. 그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 어린 안도와 존중의 미소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암호화된 노트북 한 대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지금부터 시작하지. 그 순간 회장과 신입사원의 관계는 끝났다. 그들은 이제 위험한 비밀 전쟁을 함께 치를 파트너가 되었다. 어둠 속으로의 초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다. 강태무의 집무실 뒤편. 지도에도 없는 숨겨진 공간. 그곳은 오직 강태무와 김 실장, 그리고 이제는 이하나만이 존재를 아는 비밀 전쟁 상황실이었다. 사방의 벽은 복잡한 데이터와 도표가 떠 있는 스마트 스크린으로 가득했고, 중앙에는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놓여 있었다. 이곳에서 두 사람의 기묘한 동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딱딱했던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는 사라지고, 공동의 목표를 가진 두뇌 집단의 파트너십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에 의존해 거대한 악의 실체와 씨름했다. 강태무는 더 이상 그녀의 상사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소심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를 공유했고, 그녀는 자신의 날카로운 분석으로 그의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강태무는 지난 5년간 모아온 모든 자료를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그것은 혼돈 그 자체였다. 암호화된 파일, 조세피난처에 있는 유령 회사들의 불완전한 거래 기록, 암호로 가득한 장부 조각들, 내 밑에 있는 최고의 회계 분석팀도 몇 년째 이 데이터의 표면밖에 긁지 못했어. 그들은 나무만 보고 있지. 나는 당신이 숲 전체를 봐주길 바라네. 그것은 이하나의 비상한 두뇌에 대한 강태무의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다. 하나는 그 혼돈의 데이터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작업 방식은 독특했다. 그녀는 단순히 모니터만 보고 있지 않았다. 핵심적인 자료들을 전부 출력하여 상황실의 벽 전체에 붙여나갔다. 그리고는 각기 다른 색깔의 실을 이용해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정보들 사이의 연결, 고리를 잇기 시작했다. 마치 전설적인 탐정처럼 그녀의 포토그래픽 메모리는 이곳에서 진짜 위력을 발휘했다. 그녀의 뇌는 5년 전 케이맨 제도의 유령 회사에서 스위스의 또 다른 유령 회사로 송금된 거래액이 2년 뒤 한 정치인에게 전달된 불법 정치 후원금의 액수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파산한 건설 회사의 하급 임원이었던 이름이 몇 년 뒤 갑자기 떠오른 작은 IT 스타트업의 대주주 명단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찾아냈다. 그녀의 머릿속 슈퍼컴퓨터는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 속에서 최고 전문가들도 찾아내지 못한 수백 개의 미세한 연결점들을 발견하고 있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마침내 그녀는 강태무를 화이트보드 앞으로 불렀다. 화이트보드 위에는 그녀가 완성한 거대하고 복잡한 악의 네트워크가 그려져 있었다. 이건 단순한 비자금 조성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대한 진실을 발견한 자의 흥분과 전율이 담겨 있었다. 이 비자금은 전쟁 자금이었어요. 그들은 이 돈을 체계적으로 세탁해서 여러 개의 공격적인 투자 펀드로 분산시키고 있었어요. 투자 펀드. 네, 그리고 그 펀드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그녀는 화이트보드의 한가운데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아우라 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이자 차세대 AI 시장의 패권을 다투는 퀀텀 립라는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아우라 그룹의 돈을 훔쳐서 우리의 가장 큰 경쟁사를 인수하려 했던 거예요. 적대적 M&A를 통해서 그녀는 모든 계획을 설명했다. 강만석 회장과 강지원 전무는 단순히 회사를 좀먹는 암세포가 아니었다. 그들은 아우라 그룹의 돈으로 경쟁사를 집어삼킨 뒤 강태무를 몰아내고 두 회사를 합병하여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점적인 제국을 건설하려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다. 강태무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부동산 프로젝트는 이 10년짜리 거대한 음모의 종잣돈이었던 것이다. 강태무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수년간 이 부패를 자신의 회사를 갉아먹는 내부의 암이라고만 생각했다. 그것이 이토록 거대하고 공격적인 외부 정복 계획의 일부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새로운 경외감과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숲을 본 것을 넘어 그에게 완벽한 지도를 그려주었다. 이 순간 그들의 파트너십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쓸모있는 도구가 아니었다. 동등한 전략가였다. 상황실의 벽에 그려진 거대한 음모의 지도. 그들은 이제 적이 무엇을, 왜 하는지를 완벽하게 알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적대적 M&A는 이미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들은 다음 임시이사회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거예요. 하나가 달력에 한 날짜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이제 한 달도 차에 남지 않았어요. 상황실의 공기는 무겁지만 결연했다. 조사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기업의 운명을 건 재앙을 막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강지원과 그의 아버지 강만석 회장은 그들의 거대한 계획이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퀀텀 리프의 주가는 그들의 예상과 달리 쉽게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교묘하게 방어되고 있었다. 그들은 이 모든 저항의 배후에 강태무의 새로운 애완견 이하나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계집애 하나 때문에 10년짜리 계획을 망칠 셈이냐. 비밀스러운 한정식 집의 방 안에서 강만석이 아들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기업 노름은 너무 느려. 굴욕감과 분노에 휩싸인 강지원이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잔인한 빛이 감돌았다. 이제 게임의 룰을 바꿀 시간입니다. 아버지. 강지원은 문제 해결사를 고용했다. 권력자들의 온갖 더러운 뒷씨를 처리해주는 그림자 세계의 전문가였다. 지시는 간단했다. 이하나라는 계집애의 약점을 찾아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영원히 해결사의 조사는 빠르고 잔인했다. 그들은 이하나의 유일하고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금방 찾아냈다. 희귀 심장병으로 특수 병동에 입원해 있는 그녀의 어린 동생 이하진, 이하나가 목숨을 걸고 돈을 버는 이유이자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그날 밤 비밀 상황실에서 밤을 새우던 하나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메시지에는 사진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을 여는 순간 하나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사진 속에는 병원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동생 하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그 사진이 방 안에서 침대 바로 옆에서 찍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었다. 외부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다. 곧이어 두 번째 문자가 도착했다. 내 동생 참 예쁘더구나. 계속 똑똑하게 굴면 저 아이의 심장이 멎게 될 거다. 하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기업 간의 암투와 금융전쟁은 순식간에 동생의 목숨을 담보로 한 잔인한 협박으로 변해버렸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온몸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동생을 위해 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강태무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지독하게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강지원이 이토록 비열하고 추악한 선을 넘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패닉에 빠진 하나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당신 탓이 아니야. 그놈들 탓이지. 여기서 도망치는 건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 해주는 거야. 그건 당신 동생을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협박이 통한다는 걸 증명해주는 것뿐이라고. 그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잡았다. 내가 지켜주지, 당신도. 당신 동생도 나를 믿어. 하지만 강지원과 강만석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들의 즉각적인 굴복을 얻어내지 못하자 그들은 두 번째 경고를 보냈다. 병원에서 하진의 생명 유지 장치 중 하나가 알 수 없는 기계 오류로 몇 초간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동 전체에 비상벨이 울리고 의료진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한 끝에 하진은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그 직후 하나는 다시 문자를 받았다. 이번엔 경고였다. 다음은 없어. 그것은 하나의 이성을 끊어놓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그녀는 죄책감과 공포에 휩싸여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똑똑하게 굴지만 않았더라면 동생이 위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책감. 바로 그 순간 강태무의 차가운 분노는 행동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버지의 명예나 회사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무고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는 김 실장이 아닌 다른 번호로 보안 전화를 걸었다. 그 전화는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오직 그에게만 충성하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비밀 보안팀에게 연결되었다. 오메가 프로토콜을 가동한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타겟은 서울대병원 특실의 이하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24시간 밀착 보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전쟁 상태에 돌입한다. 기업 스릴러는 이제 액션 스릴러로 변모했다. 회장을 둘러싼 암투는 생존을 위한 전쟁이 되었다. 그리고 총애와 보호라는 이름의 어설픈 방패는 이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날카로운 창이 되어 적의 심장을 겨누기 시작했다. 강태무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실려 있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림자 속에 존재하던 그의 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비밀 보안팀, 팀 오메가였다. 그들은 평범한 기업 보안팀이 아니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정계 요원들로 구성된 오직 강태무에게만 충성하는 그의 사병 시빙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소리도 망설임도 없었다. 팀 오메가의 첫 번째 임무는 병원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병원 보안팀과 조용히 교대하고 이하진의 병실이 있는 층의 모든 통로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강지원이 심어놓은 새로운 간호사는 소리 소문 없이 제압되었다. 다음은 하나와 하진을 이동시키는 것이었다. 팀 오메가는 적의 눈을 속이기 위해 교란 작전을 펼쳤다. 강태무의 공식 차량과 똑같이 생긴 차가 병원의 정문에서 요란하게 빠져나갔고 강지원의 감시조는 그 미끼를 쫓아 달려갔다. 그 사이 진짜 하나와 응급 의료팀의 보호 아래 안정을 되찾은 하진은 눈에 띄지 않는 구급체 올라타 병원의 비밀 통로를 통해 유유히 빠져나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 산속 깊숙한 곳에 위치한 강태무의 개인 안전가옥 세이프하우스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현대식 빌라였지만 그 내부는 외부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최첨단 요새였다. 자체 발전 시스템, 독립통신망,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까지 갖춘 곳. 이것이야말로 그가 하나에게 줄 수 있는 궁극적인 형태의 총애이자 보호였다. 하나는 자신과 동생을 위해 준비된 이 거대한 성체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 안전가옥의 의료실에 하진이 편안하게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하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녀는 거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강태무에게 다가갔다.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있었다. 강태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아주 조금 드러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분도 비슷한 협박을 받았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아무 힘도 없었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그는 하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차가운 회장님의 가면이 잠시 벗겨지고 상처 입은 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때 맹세했어. 다시는 힘이 없어서 소중한 것을 잃지 않겠다고. 나는 그들이 이기게 두지 않을 거야. 그의 고백은 그가 그녀를 지키는 이유가 단순한 동정이나 전략적 판단 때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싸움은 과거에 무력했던 자신을 극복하고 아버지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처절한 의지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안전이 확보되자 이제 남은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퀀텀 리프에 대한 적대적 M&A는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었다. 강태무를 해임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는 정확히 일주일 뒤로 잡혀 있었다. 안전가옥은 그들의 마지막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동생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하나의 두려움은 차가운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무를 돕는 조력자가 아니었다. 동생의 목숨을 위협한 자들을 향한 복수의 화신이었다. 두 사람은 밤낮을 잇고 함께 일했다. 하나의 천재적인 분석력과 강태무의 전략적인 비즈니스 감각이 결합되자 막혀있던 실마리들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냈다. 모든 비자금의 흐름, 모든 부패의 고리를 꿰뚫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 필요했다. 하나는 자신의 기억 저장고를 샅샅이 뒤졌다. 그러다 3장에서 정리했던 10년치 계약서 속에서 아주 사소해서 그냥 지나쳤던 하나의 디테일을 떠올렸다. 특정 유령 회사의 계약서에만 반복적으로 찍혀있던 기묘한 형태의 암호화된 서명. 이건
단순한 회계 코드가 아니에요. 이건 주모자의 개인적인 승인 인정이에요. 강태무는 그 암호화된 서명을 보고 온몸이 굳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살아생전 사용하던 개인 암호키였다. 그리고 그 암호키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와 자신, 그리고 단 한 사람, 그의 삼촌, 강만석 회장뿐이었다. 강만석이 죽은 형의 암호키를 훔쳐 지난 수년간 자신의 범죄 제국을 건설하는 데 사용해왔던 것이다. 죽은 자에 대한 마지막 모욕이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음모의 정점에 강만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그들은 마침내 모든 무기를 손에 넣었다. 상황실의 스크린에는 강만석과 강지원의 모든 범죄를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지친 기색도 잊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도 보호자와 피보호자도 아니었다. 함께 마지막 전투를 향해 걸어가는 두 명의 전사였다. 강태무가 이사회가 열릴 날짜가 표시된 달력을 보며 말했다. 시간이 됐군.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내러 가세. 아우라그룹 본사, 이사회 회의실,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다. 한쪽에는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는 강만석 회장과 강지원 전무, 그리고 그들의 동맹들이 앉아 있었다. 반대편에는 수적으로 완벽하게 고립된 것처럼 보이는 강태무가 그의 충직한 김 실장과 함께 앉아 있었다. 강만석은 노련한 원로 정치인처럼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강태무의 리더십 아래 회사가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해 위선적인 연설을 늘어놓았다. 그의 아들 강지원은 교묘하게 조작된 데이터로 강태무의 경영 능력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조목조목 비난했다. 분위기는 완전히 강태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강만석이 강태무의 해임안을 투표에 붙이려던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태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제 해임안을 투표에 붙이시기 전에 이사회가 먼저 알아야 할 긴급 안건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 반역죄에 대한 건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강태무가 김 실장에게 신호를 보내자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강지원의 거짓 데이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이하나가 완성한 거대한 부패의 지도였다. 비자금의 흐름,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퀀텀 리프의 주식을 비밀리에 매집해온 내역,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음모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와 함께 스크린 위에 펼쳐졌다.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돌아가신 강태무의 아버지가 사용했던 암호화된 개인 서명이 찍힌 비자금 결제 서류들이 나타났다. 이 서명기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제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형제뿐이었습니다. 강태무는 자신의 삼촌 강만석을 향해 얼음 같은 시선을 던졌다. 강만석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하나가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최고의 분석가였다. 제 이름은 이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음모를 밝혀낸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사들 앞에 서서 막힘없이 그리고 논리정연하게 강만석과 강지원이 어떻게 회사를 좀먹고 경쟁사를 인수하여 제국을 건설하려 했는지를 설명했다. 그녀의 발표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완벽한 기소장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만석은 충격과 분노로 온몸을 떨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평생의 야망이 한낱 어린 계집애에 의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강지원은 달랐다. 자신의 미래,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본 순간 그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구석에 몰린 짐승처럼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던 이하 HH를 인질로 잡았다. 그녀의 목에 테이블 위에 있던 날카로운 레터 오프너를 들이댄 채 모두 물러서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우리가 여기서 무사히 나가게 해줘. 그렇지 않으면 이 계집애는 죽는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기업 전쟁터에서 인질극 현장으로 변했다. 보안 요원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강태무가 움직였다.
그의 CEO로서의 냉철한 가면이 벗겨지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는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극도로 침착했다. 그는 천천히 위협적이지 않게 강지원에게 다가가며 말을 걸었다. 지원아, 이제 끝났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마. 그녀를 놔줘. 닥쳐 네가 뭘 알아. 강지원은 하나를 끌고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강지원이 잠시 절망에 빠진 자신의 아버지를 쳐다보며 한눈을 파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강태무가 움직였다. 그것은 번개와도 같았다. 화려한 액션이 아니었다. 그의 손이 비수처럼 날아가 강지원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레터 오프너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동시에 그는 다른 손으로 하나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모든 것이 1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과거에 혹독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강지원은 바닥에 쓰러져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되었다. 강만석은 만견자실한 채 자신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나는 강태무의 품 안에서 안전하다는 안도감에 떨고 있었다. 기업 전쟁과 물리적인 전투는 모두 끝났다. 강태무는 승리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폭풍은 마침내 부서졌고 그 잔해가 사방에 널려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의 폭풍이 지나간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만석 회장과 강지원 전무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그들은 수십 년의 긴 징역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졌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우라 그룹 사태는 부패한 자들의 몰락과 젊은 총수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강태무는 자신에게 돌아온 절대 권력을 회사를 정화하는 데 사용했다. 그는 강만석의 부패한 동맹들을 모두 숙청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했다. 아우라 그룹은 고통스러운 수술을 겪었지만 그 끝에 더 건강하고 강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무렵 강태무는 이하 HH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함께 사선 장시안을 넘어온 동지이자 파트너로서 그녀를 대하고 있었다. 이하나 씨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직책이 있습니다. 그는 회사 조직도에 새로 생긴 부서를 가리켰다. 기업윤리 및 리스크관리센터, 회장의 직속 기관이자 회사의 모든 부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막강한 부서였다. 이 센터의 책임자 자리를 하나 씨가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잣대가 다시는 아우라 그룹이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권력을 원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목표는 그저 동생과 함께 평범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강태무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당신에게 짐을 지우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 다시는 그 누구에게서도 위협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의 총계는 이제 계산된 전략이 아닌 진심 어린 배려와 보호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저 총애가 진정한 의미의 보살핌으로 변했다는 증거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강태무는 하나에게서 영감을 받아 대대적인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그 중에는 희귀병을 앓는 직원 가족을 위한 의료비 전액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첫 번째 수혜자는 당연히 하나의 동생 이하진이었다. 하진은 최고의 의료진 아래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고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다. 어느 주말 강태무는 병원이 아닌 하나가 새로 이사한 아늑한 집으로 병문안을 갔다. 그는 더 이상 어색하고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하진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며 아이의 짓궂은 농담에 어설프게 웃어 보일 줄 아는 평범한 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하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안정된 어느 날 저녁, 강태무와 하나는 아우라 그룹 빌딩의 옥상 정원에 나란히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치열했던 전쟁의 기억은 아득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무였다. 처음에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해서 곁에 두었소. 당신이 가치 있는 자산이었기에 지켜주었지. 하지만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계산 대신 따뜻하고 진솔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제는 그냥 내 곁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군. 그는 고백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빙하의 황태자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고. 그 가면 뒤에 진짜 자신을 본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다고. 하나 역시 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두려움과 의심에서 깊은 존경과 신뢰, 그리고 애정으로 변해왔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거창한 고백이나 뜨거운 키스로 정의되지 않았다. 대신 조용한 약속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강태무가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하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가락이 단단하게 얽혔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전쟁 속의 동맹이 아니었다. 회사의 미래와 그리고 서로의 인생을 함께 만들어갈 두 명의 파트너였다. 최악의 첫 만남은 역설적으로 최고의 인연을 만들어냈다. 공주처럼 총애받던 신입사원은 없었다. 처음부터 그녀는 왕의 자질을 꿰뚫어 본 숨겨진 여왕이었다. 그리고 빙하의 황태자는 그녀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인간성을 되찾았다. 아우라 그룹의 꼭대기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도시의 불빛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